안녕하십니까. 2020 DIC 온라인 창업교육 2차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 교육은 창업의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창업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창업을 준비할 때 어떤 요인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창업을 진행할 수 있는 창업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가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창업의 아이디어겠죠? 네, 아이디어가 없으면 기회조차도 없으니까, 그죠?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법, 이 다음 3차 시에서 우리 같이 고민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을 했을 때 이것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또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창업의 기회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발굴된 아이디어를 그냥 바로 검증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면은 너무나 리스크가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수업 4차 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계획 수립 및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요. 사업계획서는 계획 수립과 창업에 대한 준비 과정도 있지만 자금 조달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고, 우리 온라인 창업 캠프에서는 5차 시, 6차 시, 7차 시에서 본 내용을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은 팀도 구성하고 자금도 조달하고 해서 결국은 창업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공을 하게 되면 창업 성과를 수확하게 되겠죠. 창업 성과를 수확하면은 보통 여러분들은 그 다음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수확한 성과를 가지고 사회 기부를 하거나 빌 게이츠 같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겠죠. 또 엔젤 투자를 하거나 후배들한테 신규 창업자들은 투자를 하거나 또한 후진 양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성공하신 분 중에 한 대표님은 결국 IPO 상장을 하셔서 한 800억의 성과를 창출하셨어요. IPO를 하신 이후에 주식을 전부 팔고 은퇴를 하셨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엔젤 투자자로 신규 창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시면서 후진 양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퇴를 하는 분들은 사실 성과를 수확한 창업자들 중에 일부인 것 같고요. 대부분은 그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성과 창출을 위해서 신사업을 발굴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또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타당성을 분석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창업활동하는 이런 활동들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창업가의 라이프 사이클은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 도전들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하기 위해선 창업에 대한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업 아이템인데요. 소비자의 니즈로부터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을 고려한 이 세 가지가 사업 타당성 분석이죠. 수익성을 고려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인적 네트워크와 규모에 맞는 사업 자금을 확보하는 인적 차원과 물적 차원도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나 심사위원들은 창업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창업자의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앙트레프러너십을 얼만큼 갖추고 있는지, 또 이런 사업 경험과 개인적인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또 창업 교육 같은 것들을 이수하면서 충분히 준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 창업 교육 이수 경험을 적는 난이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다 그런 것들이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고요. 여러분들은 이 DIC 온라인 창업 캠프를 들으면서 창업 교육 이수가 하나 더 생기시게 되셨네요. 네, 다음으로는 사업 계획, 그리고 수익 모델 구축, 그리고 위험 요소의 대비 같은 창업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네 가지 핵심 요소들이 모였을 때 창업의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업의 준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창업은 크게 기회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으로 나눠집니다. 기회형 창업은 여러분들이 창업을 안 해도, 그 대상자가 창업을 안 해도 취업 또는 다른 일들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업에 도전하는 것들을 기회형 창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생계형 창업은 창업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퇴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업자들이 도저히 취업이 안 됐을 경우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계형 창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계형 창업자와 기회형 창업자 둘 다 당연히 절실하고 창업에 대한 성공이 절실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의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생계형 창업자는 기회형 창업자보다 준비 기간도 짧고 훨씬 더 서두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형 창업자가 성공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은 생계형 창업자라고 하더라도 창업의 준비를 잘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한다면은 기회형 창업자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업은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준비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런 준비 과정에 대해서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템 부분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성, 수익성, 기술성이라는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아이템의 매력도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창업자의 자원, 철학, 역량들을 검토해서 나와 얼만큼 아이템이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검토들이 다 창업의 준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역량입니다. 창업자로서의 역량이 중요하고 심사위원들과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창업자 역량은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겠지만, 여기 제가 경영, 자금 조달, 영업이라고 해놨는데요. 이 세 가지 역량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직접 엔지니어 출신의 창업자분들은 직접 본인이 개발을 하셔서 하는 개발 업무가 주된 업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많은 기업들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경영을 맡기고 있죠.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누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기본적인 경영 역량과 자금 조달 역량,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됐을 때 영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가 정신을 갖춰야 되고, 이러한 부족한 역량들은 창업 교육이나 자기 역량 개발로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PT 발표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PPT 자료 작성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창업 교육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PPT 작업하는 걸 누가 대신 만들어줄 수도 없고,
또 발표도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서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역량 강화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창업의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금인데요. 시드머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시면은 제조업을 하고 싶은데 자본금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부 지원 자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부 지원 자금에도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10% 정도의 자부담을 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드머니가 하나도 없이 한다 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취업을 하시던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시드머니부터 우선 확보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의 돈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수익 창출하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창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위험을 감수하려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해서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사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 계획을 세우실 텐데요. 재무 계획 세우실 때 자기 자본 비율을 너무 적게 해놓지 마시고, 자기 자본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는 편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제조업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도 사실 500만 원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의 자부담은 낼 수는 있겠지만, 5천만 원에 대한 자부담은 낼 수 있겠지만,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시제품이 아닌 양산 제품까지 가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결국 시제품을 통해서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큰 돈을 투자를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초기에는 사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규모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야 할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해가 지나면서 경쟁률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는 양산 제품, 양산하는 비용까지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에서 교육 받으시겠지만 투자 유치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를 많이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팀인데요. 사업은 혼자 하기 굉장히 어렵죠. 네, 사업을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1인 창조기업이라는 형태로 많은 분들이 혼자서 창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업자로 자기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혼자일 뿐이지 파트너는 얼마든지 많아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좋은 파트너를 구축하는 거, 그리고 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멘토를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창업에 대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뽑을 때,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발생해서 직원을 뽑으려고 한다면 결국 내 일을 대신할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주인의식을 가진 직원을 뽑아라,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업무의 사람을 뽑아서, 그런 직원을 뽑아서 그 사람을 좀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고용을 해서 내가 창업자는 좀 더 고부가가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족한 기술 부분도 엔지니어를 뽑는 것보다 요새 대학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산학협력을 통해서 학교와 기술협력을 통해서 기술을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 아웃소싱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요. 웬만한 업무는 다 아웃소싱으로 맡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아웃소싱을 맡기되 아웃소싱한 업체들과의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의 창업 준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캐시카우라고 하는데, 카우가 젖소죠. 젖소는 젖을 짜면 계속 우유를 팔아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캐시카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캐시카우를 절대 서두르지 말고 이런 캐시카우를 확보한 이후에 창업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자, 창업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창업 동기가 부여가 되어야겠죠. 100세 시대의 평생 직업으로서,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아까 얘기한 생계형 창업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적응하지 못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변의 네트워크, 주변에서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아니면 이런 기회가 있었을 때, 또 주변 아니고 다니던 회사에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한번 해보면은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이렇게 기회를 포착한 아이템이던, 아니면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발굴된 아이템이던, 직장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통한 아이템이던 간에 이런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게 되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창업하시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다양한 창업 교육을 이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창업 교육을 이수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의 준비 과정에서 뭐 여러분들의 아이템이건 역량이건 자금이건 뭐 팀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같이 해 나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 인터뷰를 통한 내 아이템에 대한 시장 조사를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시장 조사를 통해서 사업 타당성도 분석됐고 어느 정도 시장의 니즈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네, 그 사업 계획서로 아래 나와 있는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업 교육이 중요한 점은 창업자의 역량 강화도 있지만 창업 전에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간에 초기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런 초기 네트워크는 창업 이후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을 선정되게 되면 창업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지원 사업으로 시제품을 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웃소싱 외주업체와 외주업체에 시제품을 맡기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창업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작성했던 사업계획서로 여러분들은 잠재 고객의 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에게 필요한 니즈를 지속적으로 외주업체한테 전달하면서 시제품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과정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다양한 잠재 고객들을 만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네트워크로 시제품이 완성됐을 때 그 구축된 잠재 고객에게 시제품을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사업계획서를 들고 왔었는데요. 제가 대표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시제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제품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훨씬 더 갑자기 생뚱맞게 연락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영업하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급적인 많은 잠재 고객을 만나는 활동,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제품 영업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창업한 상태가 아니어도 됩니다. 잠재 고객 만날 때는 그냥 여러분들 명함 하나 파서 그냥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명함 하나 파서 갖고 다니면서 하셔도 되고요. 결국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시점은 계약 체결시입니다. 이 제품 내가 사겠습니다. 이 서비스 내가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잠재 고객이 오케이 했을 때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니 그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굳이 사무실 얻지 않아도 사업장 소지를 지불을 하고, 또 계약 체결하면서 받은 계약금으로 아까 파트너십을 구축했던 외주업체에 지급을 하고 외주업체에서 제품을 만드는, 그래서 납품을 하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첫 번째는 매출을 발생을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업의 확장에선 첫 번째는 창업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주는 사업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이런 사업들을 활용해서 하시고, 또 우리가 납품을 우선 한번 했으니까 실적이 생겼잖아요. 실적을 활용해서 이제 다음번 영업은 좀 더 쉬워지겠죠. 아, 이미 우리는 여기서 우리 서비스나 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원이 확보되면은 사무실도 없고, 또 내가 했던 단순 업무를 했던 알바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업시 유의사항인데요. 시제품 영업 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구축한 잠재 고객의 시제품을 영업했을 때 계약 성사가 안 된다, 그 얘기는 곧 아무도 사주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포기하고 과감하게 새로 시작해라. 왜냐하면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사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피보팅을 했는데도 사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된다, 예, 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예비 창업 지원 사업,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사업의 지원은 선정이 됐다고 무조건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매출이 발생됐을 때 창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본 없이 창업 지원 사업만으로 창업을 할 생각 버리고, 또 과감하게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다시 아이디어 발굴해서 창업 지원 사업 계획서 쓰고 창업 지원 사업 신청하고, 이런 과정. 아까 우리가 봤던 창업가의 라이프 사이클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창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은 그런 라이프 사이클처럼 그런 과정을 다시 반복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지원 사업 위주로 그 사업을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지금 시간적인 부분은 소비가 됐겠지만 뭐 금전적으로 큰 손실이 본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 도전을 해야지 여러분들 성과가 좀 더 나은 결과물이 날 수가 있어요. 한 번 실패했다고 아 이제 취업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뭐랄까 그 앙트레프너십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 많은 성공한 CEO들이 한 번에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네. 다섯 번째, 수익이 생겼을 때 창업하고, 창업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사무실을 얻거나 직원을 뽑는데 이런 고정비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만큼 중요한 것이 인적 네트워크. 여기서 지금 창업 교육할 때 교육생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었죠. 그리고 또 외주업체와도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했었죠. 그리고 잠재 고객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템만큼 중요한 것이 인적 네트워크임을 명심하고 여러분들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2차 시 강의는 창업의 절차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창업가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과를 내더라도 다시 또 도전해야 되고 다음 제품을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하나의 성공만을 목표로 하기에는 창업이라는 길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작업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성공 창업은 아이템이 전부가 아니고 아이템 위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이템, 역량, 그리고 자금, 팀 부분의 창업 준비 과정을 살펴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정적인 캐시카우 수익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캐시카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무모하게 자기 비용을 많이 쓰시지 마시고, 정부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셔서 본인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창업자는 사실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누구든지 부족한 게 있기 마련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양한 창업 교육을 하시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빨리 찾으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준비하고 보완하는 그런 창업 준비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시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3차 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